성장주 투자의 대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누군가요? 네, 바로 피터 린치와 필립 피셔입니다.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종목 정도 네. 에 분산 투자를 했고 피터 린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어요.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성장 투자의 대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퍼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퍼가 높아도 이 회사가 성장성이 아직 풍부하게 남아있다면 언제라도 투자를 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퍼 한 30배 정도까지 선에서만 사면 그래도 괜찮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15배에서 20배 사이까지는 매수, 30배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도할 타이밍을 찾는. 그럼 고수님이 이 피터 린치처럼 네.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꿀팁. 제품들 요새 다 온라인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잘 아시는 쿠땡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네.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순위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제 투자 철학은 그거거든요. 제가 들어서 모르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장 가치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알기 쉽게 쏙쏙 이해가 돼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디자이너분 성투의 문을 열어줘. 정부 정책에 주목해서 대장주를 찾아라.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실은 결국은 내용을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대표적인 사이트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각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과별로 뭐 행정부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정책기획위원회라고 아까 전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각 부처별로. 요거는 그거를 다 모아서 그때그때 다 가랭님들이 저한테 메일이 딱 옵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천천히 집에서 출력해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그림을 먼저 정부의 정책에서 잡아주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정책주를 매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업종은 제외하라. 매수주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실수혜가 나올 수 있는지 업종을 체크하라.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1년 내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기업 공시에 제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들은 기대감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테마주에 속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매수에 집중하자. 그럼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매수를 언제 할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평선 밀집 종목만 매수를 하자. 그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타점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요. 항상 신호가 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신호. 대주주 매도. 관련 업종 중에 한 종목이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섹터는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유상증자. 꼭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유상증자가 꼭 나옵니다. 안 좋은 투자가 종목들. 필요하거나 그렇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유상증자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남희 씨처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라운드 피겨 매매법이라고요. 차트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가책만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항상 가격이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요,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18,000원이면 얼마에 팔려고 할까요? 2만 원에 팔려고 하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뭐 1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물렸다고 하면 어디를 보고 지킬까요? 10,000원이 안 깨지면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9,700원에서 매수하면 어디로 갑니까? 주가가? 10,000원으로 가겠죠. 10,000원으로 가겠죠. 그 짧은 시간에 9,700원짜리 딱 매수하면 실제적으로 10,000원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짧게 먹고 나 오늘 하루 벌었다. 괜찮은데? 그런데
1200원 종목 딱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00원 떨어집니다. 10,000원 떨어집니다. 쉽죠? 실제적으로 제가 심심하면 사람들하고 그런 매매를 합니다. 주식 디자이너 문, 성투의 문을 열어줘. 성투의 문을 열어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하는 기업을 주목하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면은 기업들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취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가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시장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사주 매입. 매입한다라는 거고 자기가 사는 주식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장부상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없애면 그게 소각인 그렇죠. 거예요? 소각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뉴스들이나 이슈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체크해야 되겠죠. 요만큼 주식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을 회사가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주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EPS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PS라는 거는 주식수로 나누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식수로 나누는 거니까 주식수가 earning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 또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또 증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는 예를 들어 처음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1,000주를 더 사서 소각을 하니까 대주주는 그대로 1,000주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분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총 주식수는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면 회사의 지배력도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되면 뭡니까? 회사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도 한번 볼까요? 자, 회사가 여윳돈이 있어요. 여윳돈이 있으면 회사는 뭘 해야 되죠? 사실 R&D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왜? 앞으로 이 회사는 미래 산업에 자기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나? 방어적인 성격이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 시그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네요.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경영 승계 과정이 있는 기업의 회장님의 건강을 체크하라.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자식에게 어떤 높은 직책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주주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궁극적인 경영 승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영 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흥미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딱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예, 연세가 한 60 내지 70대 되신 오너 회장님이다. 그 사업 보고서 안에 보면은 임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딱 봤는데 다음 자식 때의 돌림자가 들어있고 생년월일을 봤는데 회장님의 자제로 추정되는 네.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러면요, 경영 승계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주 현황을 봤는데 그 이름이 또 들어있다. 그러면 거의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 지분율이 계속 아마 꾸준히 넘어갈 거예요. 50% 이상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지분을 승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대략 한 30-40% 정도?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부고를 보시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디데이가 명확하잖아요. 네.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게 그 이전에 경영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글 트렌드와 또는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 키워드가 언제 이렇게 피크를 쳤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오. 특히 이제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를 미리 추정을 해볼 수 있고,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키워드의 종목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조만간 튀겠구나.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 이 회사 주가가 적정한 주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거를 대략적으로 가늠만 해도 뭐 싼 종목을 바가지 쓰지 않고 살 거고 비싼 종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초간단 적정 주가 공식 1, 2, 3. 초간단 적정 주가 1, 2, 3의 첫 번째는 네. 자, BPS, 주당 순자산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따오느냐? 증권사 HTS의 기업 분석 화면에 있는 주당 순자산 또는 BPS, 거기에 있는 값을 그냥 들고 오세요. 참 쉽죠? 이것만 들으면 정말 쉽네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당 순이익, EPS,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값을 아까 언급드렸던 화면들에서 가져와서 곱하기 10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 세 번째는 매출액 성장률이나 또는 ROE, 요 두 값 중에 느낌이 가는 거 하나를 고르세요. 두 값 중에 선택하신 것 중에 ROE가 7%가 낮다. 네. 그러면은 퍼센트 값을 떼서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값 곱하기 EPS, 주당 순이익을 곱해줘요. 주가 차트를 띄워 놓으시고요. 요 수치를 직선으로 쭉쭉 그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초간단 적정 주가를 활용한 이 주가 분석법.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 영역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그 영역보다 위에 있을 때는 고평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꿀팁들 잘 보셨나요? 고수들의 황금 전략으로 언제나 성투하세요.